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던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소개할 책은요. 폭풍우 치는 밤이랍니다. 자, 기무라 유이치가 쓴 글이기도 한데요. 1994년에 출간되어 전권이 7권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물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2006년에 일본에서 상영되기도 했고요. 고단샤 출판문화상, 상케이 아동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그림을 그린 아베 히로시는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다가 1976년부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했는데요. 이 책의 그림들은 스크래치 기법으로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많이 쓰는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답니다. 이 그림책은 양극단의 동물인 늑대와 염소가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늑대에게 염소는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고요. 늑대와 염소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보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우정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과제를 제시해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랍니다. 그림책을 들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보는 활동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 책도 강렬한 이미지가 책 표지에 보여지는데요. 표지를 보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 동물들은 이렇게 둘이 만났을까요? 폭풍우 치는 밤에 이 동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깜깜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는 무엇일까요? 왜 도망가지 않고 둘은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많이 자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염소 메이와 늑대 가보의 이야기인데요. 폭풍우 치는 밤에 둘은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 깜깜한 오두막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한밤중에 하얀 염소는 언덕을 미끄러지듯이 가까스로 내려와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오두막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염소는 깜깜한 어둠 속에 몸을 누이고 폭풍우가 그치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덜컹 오두막 안으로 누가 들어왔습니다. 헉헉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염소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 검은 형체는 염소가 아니라 바로 늑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늑대는 이빨이 날카롭고 염소 고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염소는 상대가 늑대라는 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이런 오두막에 혼자 있었다면 나라도 조금 불안했을 거예요. 늑대도 상대가 누구인지 염소인지 몰랐습니다. 둘은 오두막에서 같이 있으면서 안심이 되었는지요. 어느 곳에 사는지, 어린 시절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먹잇감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염소가 좋아하는 건 풀이고요. 늑대가 좋아하는 건 고기인데 둘이 동시에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늑대와 염소가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는 천둥이 쳐서 둘의 소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아직도 둘 다 서로가 자기 염소고 한편은 늑대라는 걸 아직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거나 그러면 둘은 무서운 나머지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보기보다는 막 웅크려들고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답니다. 둘은 서로가 하는 행동들이 보면서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 언제라도 식사를 같이 해요 하면서 둘은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헤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둘은 다시 만날 때 폭풍우 치는 밤에 친구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만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 으스름한 어둠을 헤치고 손을 흔들면서 염소는 왼쪽, 늑대는 오른쪽으로 자기 갈 길을 가게 된답니다.
다음날 언덕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은 서로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책을 읽고 나서 어땠습니까? 네, 책을 전부 읽어주고 보여줄 수 없는 이제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책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책을 읽은 소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합니다. 염소와 늑대는 결국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 둘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서운 그 오두막에서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둘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조심하고 이렇게 참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재밌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저는 염소와 늑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먹잇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그 맛있는 고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와, 둘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았는데 그때 마침 천둥이 쳐서 말끝이 흐려져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넘기면서 오랜 친구로 남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염소와 늑대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때 PMI 기법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점, 다른 점, 재미있는 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요. 오늘도 염소와 늑대의 닮은 점, 다른 점 한번 재미있는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와 늑대의 닮은 점은 뭘까요? 예, 무서움을 피해서 오두막에 들어온 거 보면 무서움이 많은 것 같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는 걸 닮은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좀 참는 것도 닮은 점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염소는 염소는 풀을 좋아하고 늑대는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 사는 곳이 다르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닮은 점, 다른 점을 이야기해보면 이 둘의 성향이 엄연히 다르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PMI 기법에서 재미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소와 늑대가 친구가 됐을까 질문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염소와 늑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그냥 책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폭풍우 치는 밤에 오두막에서 둘은 정말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깜깜한 곳이라는 것, 이 폭풍우 치는 밤에 어두컴컴한 이 오두막의 이 상황은 모든 것, 보이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모두 배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들을 다 치울 수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처음에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점점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지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관점으로 저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둘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내는 과정만 있었다면 둘은 다시 만나도 폭풍우 치는 밤에 서로에게 좋았고 위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네요.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들이 필요할까요? 이 폭풍우 치는 밤에는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 주변에 놀이를 하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배움, 정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놀이가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놀이가 필요하다는데 친구랑 놀이를 해서 즐거움이 있어야지 다음에도 또 놀고 싶기 때문에 놀이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먼저 말을 해서 다가가야지. 야, 누구야, 놀자. 누구야, 함께 하자. 누구야, 같이 가자. 이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둘 다 이런 용기가 없다면 결코 남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친구는 만나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 나의 개인,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놀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이 필요한 친구는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또래 집단의 특별한 언어, 그저 관심사, 놀이, 게임 이런 것도 배우면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직이라고 말한 친구는 친구 간에는 솔직해야 되고요. 어떤 이익에 사로잡혀서 행동하지 말아야지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뒷이야기 상상하기 해보는데요. 앞에 PMI 기법에서도 염소와 늑대가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제시했는데요. 염소와 늑대가 만나서 뒷이야기 어떻게 되었는지 뒷이야기를 써보면 재미있는 글쓰기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친구와 관련된 속담 알아보는 활동도 해보고요. 그 속담에 맞는 그림을 스크래치 기법으로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본답니다. 친구와 관련된 속담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나오죠. 가재는 개편,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진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친구와 관련된 속담 한번 내용도 살펴보면서 꼼꼼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스크래치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오늘은 폭풍우 치는 밤을 통해서 친구하고 나눌 수 있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어보았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